네, 안녕하세요. 나이스의 법인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요, 세금에 있어서 벌금에 해당하는 항목이죠. 가산세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가산세라고 하면은 세금 신고나 세금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부과된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이 세법에는 다양한 가산세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다뤄보는 이 가산세 항목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라도 세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들을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사용 불성실 가산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복식부기 의무자라 함은 업종별로 일정 수준의 매출액을 넘긴 사업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장님께서 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다음에 언급하는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이 두 가지 금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 미신고 기간 동안의 수익 금액의 0.2%를 곱한 금액과 복식부기 의무자가 금융회사를 통한 대금 결제, 인건비 지급, 임차료 지급 등에 대한 수수 거래 금액이 있다면 이 거래 금액의 합계액의 0.2%를 곱한 금액, 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금융회사를 통한 대금 결제나 인건비 지급, 임차료 등 수수 거래 시에 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이 미사용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는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해서 부여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게는 이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를 놓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이 최초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실 때 이 사업용 계좌도 함께 신고해 주시는 것이 사업주분들 입장에서도 좀 마음 편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단순히 가산세 제재뿐만 있는 게 아니라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같은 이런 각종 세액 감면 혜택까지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준비한 내용입니다.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입니다. 최근 영상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정부에서는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그렇다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세법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수익 금액에다가 1%의 가산세를 붙이게 되는데요. 미가입 기간을 365로 나눈 그 숫자도 같이 곱해서 가산세를 책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액 감면이 배제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사업용 계좌와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시에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의 이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모든 현금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미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위에서 설명드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서 우리 회사가 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공동사업장 등록 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때는 공동사업자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 공동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에는 세법에서 이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공동사업이 아닌 자가 거짓 등록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거짓 등록한 과세 기간의 총 수익 금액의 0.1%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준비한 내용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가 아닌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2월 13일까지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이었죠. 이 사업장 현황에는 1년 동안의 매출액 그리고 매입액 등을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매출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에 이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익 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무신고한 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익 금액의 0.5%를 곱한 금액만큼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규모 사업자라고 하면요, 신규 사업자 또는 작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일정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죠. 이때 이 일정 세금을 떼는 행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사업주는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을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와 구청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제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 세금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납세에다가 3%를 곱한 금액, 과소 또는 미납세액의 10,000분의 2.1을 곱한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한 금액, 이 두 가지를 더한 금액만큼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산세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합친 금액 있잖아요. 이 합계가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하게 되면은 10%까지만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네, 여섯 번째 준비한 내용입니다.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 적격증빙 서류를 받지 않거나 실주와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에 반영해서 만약에 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 금액에 대한 추징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추징세액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적격증빙 서류는 발급받지 못했으나 사업성은 인정이 돼서 경비로 인정하되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데요. 해당 금액의 2%를 곱한 금액만큼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 또는 작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와 건당 3만 원 이하인 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 외에도 가산세 항목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장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만 좀 추려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다음에는 부가가치세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항목들에 대해서도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